왼손하고 오른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짝에 있는 왼손은 여기 손이 같이 붙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것만 떼면은 왼손 대고 이 짝에 떼면 이렇게 마디촌 해가지고 이 촌자가 들어갑니다. 이게요, 허준의 맥진처예요. 여기 손이 그대로 오른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냐? 여기를 저희가 촌구라 그래요. 촌구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여기서 맥 안 뛰는 사람이 없어.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뛰죠? 여기 이 맥이 어떤 맥인 거 하니? 우리가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이게 경동맥, 총경동맥이라서 두 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뒷골로 들어가는 추골동맥이라고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서 네 개가 이게 머리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혈류가 이제 맥박 뛰는 게 알아. 근데 이 뒤 거는 안 잡혀. 그 안 잡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요 맥을 보면은 요 이 짝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혈류의 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잡히지 않는 사람은 두통이 올 수밖에 없어. 이 짝으로 안 올라가서 혈류가. 그래서 이가 허준이 맥 잡을 때 진맥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촌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희 붓으로 마디촌 그러죠. 마디촌이 어떤 마디인 거 하니? 중지 가운데 마디예요. 가운데 마디 하면 여기가 가운데 마디야. 그런데 이게 치촌이요. 치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약 3cm가 되는 건데 옛날에 치하고 지금의 치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마디가 3cm 됩니까? 안 되죠. 어림도 없어요. 사람 키에 따라서 이게 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테죠. 그래도 3cm 안 돼요. 그런데 왜 지금은 3cm가 되느냐? 옛날 촌법하고 지금 치수하고 틀려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치로 쓰이는 것이 우리 치가 3cm 분이 안 되니까 작다는 뜻이 오겠죠? 그러면 작다고 해서 해시계의 눈금 하나가 이게 1촌입니다. 그 1촌은 몇 분을 나타내느냐? 15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촌각이라 그래. 촌각을 다툰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작은 땅을 뭐라 그럴까? 촌토, 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각다를 뭐라 그럴까요? 촌월이 될 테죠. 그러면 내 조그마한 정성, 담임 선생님이 고생한다고 옛날에 봉투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촌지라 그랬어. 이게 뜻짓자요. 내 작은 정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사자성어로 작은 쇳덩이 하나가 사람을 죽여. 그래 따끔한 충고 같은 거 할 때 사자성어 뭐죠? 촌철살인. 이게 작은 쇳조각이 촌철 사람을 죽여. 이럴 때 이 촌자가 들어가는 것이 다 작다는 뜻의 그런 한자나 사자성어가 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관한 이야기가 손에 관한 한자가 나오는데 이건 아주 미미하게 나와. 그 다음에 대부분이 법도의 뜻으로 나온다고요. 법도에 관한 글자가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 아니? 촌수동법이라 그래요.
이게 침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촌수동법은 어디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 중지 가운데 마디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촌수가. 이게 배꼽 있잖아요. 침을 놓을 때, 나 대장이 안 좋으니까 대장의 그 가장 기본되는 혈에다가 침을 한 방 놓고 싶어?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 하니 배꼽 옆에서 중지 가운데 마디 두 개의 길이요.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이 있을 때 숙변이 차이는 곳이 왼쪽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도 대부분 이제 왼쪽으로 중지, 배꼽에서 중지 두 개의 길이만큼 옆으로 가면 거기가 배꼽염 이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꼽염 이촌이 이게 천추혈이라 그래. 이게 대장의 모혈이요. 그러면은 이게 배꼽옆 사촌, 그러면 중지 가운데 마디 몇 개의 길이만큼 더 간다는 얘기요? 네. 이게 중지 가운데 마디 4개만큼 간다 이게요. 그 길이만큼 가면 이거를 혈명으로 대행렬이라 그래서 이게 뭘 보는 혈인관이 비를 보는, 비위 그럴 때 췌장 보는데요. 췌장 침 놓을 때요. 그러면 이것은 크게 봐서 배꼽 옆으로 왼쪽하고 가운데요. 요거를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유두요. 그러면 유두는 요 가운데에서 중지 가운데 마디 몇 개 길이만큼 가는 거요? 4개만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침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짧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것도 거리가 짧잖아요. 이렇게 해서 몸 전체의 그 혈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중지 가운데 마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엄격한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 촌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모두 다 엄격한 규칙이나 원칙이나 법도에 관한 글자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야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알고 한자로 알면 금방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앞으로 나오는 글자들이 법도로 전부 다 해석하면 된다고요? 자, 이게 무슨 글자죠? 마을촌이.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나무목하고? 이걸 법도촌으로 하시라니까. 그러면 마을이 들어서는 곳은 어떤 것이냐 그 얘기요?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법도 있게 들어서는 마을. 이게 마을촌이야. 마을이 함부로 들어서지 않아요. 배산임수라고 해가지고 뒤에는 무엇을 등져? 산을 등져. 앞에는 무엇이 있어? 물이 있어.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그래서 배산이 돼야지 겨울철에 북풍 찬바람을 막아주고 남양집이 된다고. 그러면 물은 필수잖아요. 그렇게 들어서는 것이 법도대로 들어서는 거라. 그렇게 들어선다. 요 글자가 헤아릴 촌자예요. 헤아린다. 그럼 무엇하고 무엇이 합해졌어요? 마음심하고 법도촌이라 똑같이. 그러면 내 마음을 헤아릴 때 무엇 따라 헤아리라고? 법도 따라 헤아리지. 법도 따라 헤아린다는 얘기는 본성 따라 헤아려야 된다. 인의 예지신을 법 삼아서. 사심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본성 따라서 내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헤아릴 촌이요. 그러니까 이거 엄격한 규칙이에요, 이것도. 잘하시는 참을 내자요. 뭐를 참는다는 얘기? 여기 있는 것이 이 글자가 뭐죠? 다시 수염이. 여기 한획은 여기 있는 입 있는 데가 수염이고 밑에 길게 난 털이 수염이네요. 요 수염하고 요렇게 해서 법도촌이야. 그러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랬어. 신체와 발, 터럭발, 부, 살갗부.
신체와 털옷과 살갗은 수지 부모, 부모님께서 물려주셔서 우리가 받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거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어. 감히 훼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수염이 이게 훼손됐네? 수염 깎였네, 그 얘기요. 그러면 왜 수염이 깎일까? 잘못했으니까. 어디 갈 때 수염이 깎여요, 저희들? 저 큰 집 갈 때. 죄 지어서 큰 집 갈 때 수염 깎이잖아요. 머리털 다 깎이고. 아니, 교도소 갈 때. 그거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별 수 없이 집까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 그러면 참는다는 것이 우리가 인내가 있어요. 참을 인자가 있어요. 칼도에다가 칼날인이거든. 다 같이 칼날인. 요거만 해도 칼날인이요. 이 칼날이 무엇을 찔렀어? 내 마음, 내 심장을 찔렀어. 그런 아픔까지도 참아야 돼. 그러면은 이 참는 것은 누가 참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참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참는 것은 어떻게 참는 거예요? 남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내가 참는 거예요. 참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건 자의로 참는 거고, 타의에 의해 가지고 받은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힘을 내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내라고. 자의적으로 참는 게 더 큰 거지. 자, 여기서도 법도 따라서 수염 깎이는 걸 참아야 된다 그랬어. 저희 잘 아시는 이게 지킬 숫자예요. 자, 지킬 숫자 보면 이게 진면이요. 진면인데 이게 법도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집이 내 집도 있고 관청집도 있고 우주의 집도 있어요. 그럼 법도대로 지켜야 될 집이 가장 중요한 게 내 집인가요? 관청집인가요? 우주의 집인가요? 내 집을 잘 지켜야죠. 집마다, 가정마다 국권이 있으면은 나라가 굳건해져. 그럼 부국강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집 잘 지켜야지. 무엇에 따라 잘 지켜야 돼? 법도에 따라서. 내 집 잘 지키려면 나를 잘 지켜야지. 그렇게 법도 뜻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저희가 요 글자가 잘 아시는 뭐죠? 절사자죠. 그 절사자인데 저걸 관청시, 원래의 글자는 관청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청시로 하자고요. 그러면 왜 지금은 절로 쓰였느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관청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차차 그것이 스님들이 많아져 버렸네. 그래서 관청은 다른 데로 가서 지어서 나가버리고 그 옛날 관청이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이 돼버렸어. 그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청시자가 절사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간 거라고. 그런데 한자를 자해를 할 때는 절사로 자해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인 무엇으로 하는 거 아니? 관청시로 자해를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흑토자인데 이거 흑토자가 아니고 이건 갈지자라. 가는 거요. 무엇 따라서 가는 거요? 법도 따라서 가야 되는 곳이 관청이에요. 법도 따라서 안 가면은요, 그 나라가 오래 지속 못 하잖아요. 관청이라는 것이 정말 법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요. 이 글자 보면은요, 여기 발이라. 이게 그칠지라고. 이게 갈지자잖아요. 이게 발이 행동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법도가 있으니까, 촌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이 글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자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관청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요 글자가 모실시자야. 그러면 모실시자는 여기 사람인이 있네. 사람인이 있고 관청시가 있어.
그러면 이게 모신다는 얘기에서는 관청에서 누구를 매시는 거라? 윗사람이지. 상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윗사람이야. 그 관청에서 윗사람을 잘 모셔? 이것도 될 테지만 관청에 있는 관리들이 그 백성들 어른을 잘 매셔야 돼요? 안 매셔야 돼요? 자기들이 무슨 주인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야. 잘하시는 이건 떼시자야. 떼시자는 날일에다가 플러스 뭐를 했어요? 네, 관청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법도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이나 관청에서 옛날에 시각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시각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떼시자가 된 거고, 요거는 시시자예요. 여기 말씀어는 말이나 글이에요. 플러스 관청시라고. 그럼 관청은 법도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관청이 법도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운율에 맞게 말을 한 것이나 글을 쓴 것이 시가 된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운율에 맞게만, 법도에 맞게가 아니라 운율에 맞게만 넣어주면 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로 갑니다. 가질 지자야. 무엇만 바뀌었는가 하니 초성만 바뀌었어. 시에서 지로 갔으니까 초성만 바뀐 거예요. 이게 손수 변이에요. 손수는 일한다 그랬어요. 이게 관청시라. 관청이를 내가 손으로 잡고서 일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관청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등급등이야. 가지런할 등이야. 무리등자예요. 요 글자는 대죽이 있으면 이게 죽간입니다. 죽간이고 관청시예요. 그러면 죽간이라 그러면 관청이니까 공문서라고 이게 관청에서 공문서를 죽간을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 문서냐 3등급 문서냐 문서의 그 성질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가지런하게 무리지어서 보관하지 않나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등, 가지런할 등, 무리등. 이게 등고선 같은 거 할 때 같은 높이끼리 가지런히 이렇게 놓은 거 그런 것이 등고선이라고요. 몇 등 몇 등 할 때는 이게 등급이 되는 거고 다 무리지어서 이게 있는 거라고요. 자해를 하다 보니까 다 관청의 뜻으로 들어갔네? 그렇죠? 이게 절사로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저 이게 특별할 특자죠? 그런데 이게 숫소특이에요. 원래의 뜻은 숫소예요. 암소 아니고 암컷빈자 아니고 숫소특이라고요. 이게 소우변이니까 소우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는 당연히 관청시죠? 네. 그러면 소는 소인데 이게 관청이니까 어디에서 기르는 소예요? 관청에서 기르는 소요. 특별히 관리되는 소라고. 아주 힘이 세고 큰 소요. 큰 숫소라고. 특별히 관리되는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 종우라 그러잖아. 관청에서 기르는 종우는 특별히 관리되는 그런 숫소다. 그래가지고 이게 특별히 관리된다 그래서 특별할 특자거든. 이제 말하자면 관청의 소요. 이게 차절심자예요. 어떤 것이 합해져서 된 것일까요? 하는 얘기. 저희가 이게 뭐죠?
손이죠. 손인데 여기 장인공자가 있어. 장인공자. 그런데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어. 이거 똑같은 손이죠. 그런데 자막대기를 찾고 있어. 어떤 손이에요? 왼손이잖아. 왼좌. 또 똑같이 여기 손이 있어. 그런데 입구가 있어. 그러면 여기 손이 이렇게 있어. 입구가 있어. 말과 함께 움직이는, 곧바로 움직이는 오른손이요. 오른우요. 그러면 요것이 왼손 오른손이네요. 왼손 오른손을 법도에 따라 찾는다 그거든. 좌우 양팔이라. 좌우 양팔을 편 길이요. 그러면 좌우 양팔의 길이를 법도에 따라서 어디 한번 찾아보자고. 키가 얼마라? 160. 160?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있는 대로 쫙. 오케이. 제발 저짝에. 지금 이게 159대네. 그럼 160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 이게 거의 이게 159면 거의 맞죠? 네, 맞아요. 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양팔을 벌린 길이하고 뭐하고 같아? 키하고 똑같다 그거요. 좌우 양팔의 길이는 한 아름이라. 그러면 내 키는 한 길이라. 자, 이 한 아름하고 우리 아름들이 나무를 하죠. 내 키 한 길하고는 같다. 이것이 법도요.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우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 몸이요. 사람 몸이 길이의 기준이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촌자 있죠. 촌자가 중지 가운데 말이 길이죠. 그럼 중지 가운데 말이니까 요것이 약 3cm 돼. 이게 촌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자척. 자척은 이게 사람시요. 사람시에다 구불을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몸에서 굽어지는 곳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이게 굽어지고 이게 굽어져. 이거는 내 앞으로 굽어지고 요거는 내 뒤로 굽어져. 근데 여기서 자척은 여기 팔목에서 팔꿈치까지요. 이게 완관절에서 주관절까지 길이요. 이게 나한테 굽어져 이렇게. 그래서 자척은 약 몇 센치인 거 아니? 30cm요. 그래서 우리가 육척장신이라는 말이 있어. 육척장신이면은 180cm죠. 옛날에 180cm 커요, 작아요? 컸죠. 그러니까 육척장신이라는 말 쓰지. 그 다음에 길이 표준이 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손인데 여기는 왼손이고 여기는 오른손이네 그 얘기요.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왼손 좌우라 그러지 우자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러니까 좌우요. 거기다 법도대로 찾아. 이것이 말하자면 한 아름이나 한 길이나 자기 키요. 그 다음에가 뭐가 있는 거 아니? 보폭이라. 걸음폭이요. 걸음폭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키에서 100을 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하원 키가 160이요. 160cm에서 100을 빼면은 보폭이 얼마라?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60cm 정도 돼. 내 키가 159인데 전에는 160이었어. 그런데 나이 들으니까 1cm가 줄어. 왜 줄을까요?
이게 척추가 굽으니까 이게 붓는다고. 옛날에 시골에서 저 땅은 몇 걸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걸음수 가지고도. 그래서 사람 몸의 길이 기준이 된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뭘 했는고 하니 요게 들어가면 엄격한 규칙이나 원칙이나 법칙에 관한 글이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절사가 아니라 뭐라? 관청시로 해석을 한 거요. 네,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세요. 이게 잘 하시는 손톱조죠. 손을 위에서 이렇게 한 모습이요. 근데 요것은 어떤 글자의 위에 올 때는 손톱조 머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오죠. 이게 오면은 자해를 다 손으로, 손톱조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자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보면 요게 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덮을멱이요. 여기다 또 손이요. 그러면 손은 얘 받을 수니까 이 손은 어떤 손이며 이 손은 어떤 손이냐는 얘기요.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주는 손이요. 요 손은 받는 손일 테지. 이게 덮어서 뭘 주네? 그러면 술잔도 괜찮고 어떤 물건을 위에서 주니까 아래에서 받는다 이게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 한 글자 가지고 주고받고 다 했다는 뜻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수를 하나 더 해가지고 줄수로 한 거예요. 그러면 줄수는 손이 있는데 받았던 것을 되돌려 준다 그 얘기겠지. 그래서 저게 줄수가 돼요. 이건 다툴 챙자. 다투다 보니까 시비가 가려져. 시비가 분별이 돼. 그래서 이게 분별할 챙자가 돼요. 요게 손이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요것도 손이요. 여기다 또 갈고리고리. 그럼 여기 같이 손을 잡고서 내 편으로 끌어당겨 너 편으로 끌어당겨 이게 다투는 형국이라고.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를 한 게 아니야. 이게 갈고리고리니까. 그 다투다 보니까 시비가 분별이 됐네. 이게 말글정이야. 이거 물이 있네. 물이 있고 여기 이게 분별할 쟁이야. 물이 속까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맑아. 물이 맑으면은 그 밑바닥까지 환히 보이죠. 그 얘기라고. 그만큼 맑아. 요거 고요할 정이에요. 고요할 정은 풀을 청이네요. 풀을 청보라서 다툴 쟁자예요. 그러면 고요함이라면 마음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다툼이 없는 맑고 푸른 마음이요. 이게 풀을 청이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한 거죠. 이거 당길 원 해도 되고 끌어당길 원, 더 리얼하게 하려면 끌어당길 원 하면 더 괜찮겠죠. 그러면은 잡으자고요. 자, 요게 손이요. 여기 손인데 경계가 있어. 두 경계선이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아래로 이제 끌어당겼어. 여기다가 또 손이 또 있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손에 손잡고인데, 자, 손잡고 당겨요. 내가 그럼 갔어. 여기 경계선을 넘어갔죠? 네. 경계선을 넘어가서 저쪽으로 당겨져 버렸어. 그러면은 요게 구원할 원자라. 그러면 구원하다의 얘기는
여기 손수변이 있어. 여기다가 당기론이 들어온 거라. 그러면 끌어당겼네. 여기서는 끌어당긴다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손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구원해 주네. 그러면 이건 구원의 손길이라. 그래서 이게 구원할 원이야. 이게 장명에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원. 이게 아이 때 저 이름자를 가졌으면 누구 사랑받고 크는 거예요? 부모나 주변의 어른들 사랑받고 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짱이나 몸짱만이 아니요, 심신이 아름다워야 돼.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누가 있는가 하니 저 요조숙녀 얘기가 나와. 시경에서. 요조숙녀는 군자의 조울로 좋은 짝이라네. 요조숙녀 군자호구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요조숙녀는 누군가 하니 주나라의 그 문왕의 그 비여, 문왕의 아내요. 문왕의 아내는, 군자는 문왕이요. 문왕이 좋은 짝고 좋은 짝이라네. 이렇게 칭송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정말 부덕을 쌓았네요. 부덕을 쌓아가지고 백성들이 그 마음을 끌어당겨 버렸어. 대신 저 여자가 을목 가지고 병화 이 정도 해야 저 이름자 쓰죠. 아니 이게 구조를 봐가지고 저런 글자 써줘야지. 이게 물이 흐른다는 흐를 원자라. 그러면 무엇을 끌어당겼어요? 물을 끌어당긴 글자예요. 아, 참 나는 물이 필요한 사람이야. 물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 그럼 좋겠다. 이게 따뜻할 난자야. 그러면 이게 해일이 병화네요. 병화를 어떻게 했어요? 병화를 끌어당겼어요. 그럼 따뜻함을 끌어당겼네요. 그런데 요것도 또 따뜻할라니라. 그러면 요번에는 따뜻하기는 따뜻한데 뭘 끌어당겼어요? 정화를 끌어당긴 거라. 그러면 이것은 병화를 끌어당기고 이건 정화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난로라고 할 때는 정화예요, 병화예요? 당연히 정화할 테지. 위할 위자요. 삼월 위자.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할 위자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뭐 하다. 삶는다. 요게 손이요, 코끼리 코예요. 요게 큰 몸통이라. 그럼 이건 뭐예요? 네 발이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 그럴 때 코끼리가 코를 손처럼 쓸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위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요. 이게 코를 손으로 삼아서 일을 잘해. 그러면 이게 어떤 행위라고 할 때 한다는 뜻이 강하거든. 그러면 이게 거짓 있잖아. 그러면 거짓 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거짓되게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거짓되게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참만 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손이라. 이게 덮을맥이니까 덮다, 감싸다. 마음심이라. 더지 천천히 걸을세. 천천히 걸을세는 이게 발이라.
바른 행위라 그랬어요. 행동이나. 지금서부터 소설 좀 써보자고요.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사랑하는 방법이 본능적 사랑. 아기가 엄마 품을 파고들어. 엄마가 근처에만 와도 엄마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엄마 냄새를 맡아요. 벌써 엄마가 근처에만 가도 눈도 뜨지 않고도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 울음을 멈춰. 이게 본능 그 사랑이라. 그랬을 때 이게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걸로 한번 해봐. 자해를 해보자고요. 이 손은 그럼 누구 손이요? 아니, 엄마 손이 아니라 아기가 사랑하는 거니까.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애기 손. 그러면 이 손은 누구 손이요? 애기 손이요. 애기 손이 이게 심장은 뭐요? 엄마 심장에 뭐가 있어요? 찌찌 있어. 그래서 그 품을 파고들어. 그러면서 젖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두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먹어. 그래서 이게 덮어 감싸고. 그렇죠. 손으로 감싸잖아요. 손으로 감싸고 먹어. 다 먹은 다음에는 편안하게 발 뻗고 자. 엄마 품에서. 그래서 엄마 냄새 알아. 이게 본능적 사랑이야. 그러면 반대로 모성애가 있겠지. 그럼 엄마 사랑이라. 엄마가 자식 사랑이야. 그럼 이 손은 누구의 손이라? 엄마의 손이라. 엄마가 심장 쪽으로 아기를 품 안아. 그래서 아기를 덮어 싸. 그래서 젖을 먹여. 그렇게 하고 이제 칭얼대면 어떻게 해야? 천천히 이게 일렁이면서 잘 자라 내 아기,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모습이 이게 모성애예요. 그러면은 부부애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부부가 서로 지극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덮어줘. 뭘 덮어줘야 돼? 허물을. 누구의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서로 덮어줘야지. 허물은 서로 덮어주고, 나는 당신이 무엇과 무엇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마음껏 사랑하다가 해로 동일하겠습니다. 해로 함께해. 함께 늙겠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해로는 괜찮디야. 그런데 합장은 안 한대. 왜? 평생 그 사람이 성당 다니는데 성당 같이 안 나간다고. 그럼 이건 지고지순 사랑이죠. 그런 사랑도 있을 수가 있어. 요렇게 부부애가 되면 좋겠다. 얼마든지 있어요. 저희들 나중에 창작하시고 좋은 거 나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송아지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사랑하는 마음에 눈에 콩깍지가 덮어버렸어.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그렇게 하고 세레나데를 손 벌리고 불러주네. 이거 멋지다. 그것도 내가 이게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요, 노부부애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뭐 거친 손이 어떻고, 그게 가사가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이. 이 손이 어떤 손인 거 아니, 늙다 보니까 투박하고 거칠어져 버렸어. 그 거친 손을 두 사람 똑같이 감싸 보듬어 안고서 이게 넘어질세라 지팡이를 잡고서 서로 의지해 가면서 어디를 걸어가요? 아무거나 붙이세요. 가을 단풍길을 참 천천히 걸어가네. 그런데 마음만은 옛날 그때 이어라. 그런다면은 그것도 한편의 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망령 떠는 거예요 지금. 멋진데요? 네. 아니요,
아니 이 사랑 말고도 사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설 썼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해를 이런 쪽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자, 잠깐만 옮기자고요.